문제를 다 관리하고 있는 총 책임자가 문제를 수습을 못해갖고 그 집단이 개판이 되어버렸다. 그때 어찌겠습니까? 그러면 그놈 이지. 그럼 여기 꼬투리가 크게 나오면 뱀사자고 못 나오면 그 진짜 마치 있자란 말이에요. 이기 그놈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야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다. 자기가 다스려야 할 지역을 동서남북 사방을 다스려야 할, 예를 들면 전라도 지사하면 전라도 다스려야 할 것인데 가령 윤석열 대통령 같은 대한민국 다스려야 할 대통령이 되어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다 들어보니까 여기도 혼란 저기도 혼란 그래갖고 전체적인 이 국가를 경제 문제, 시국 문제, 안보 문제, 기타 문제를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찌란 말 할 수가 없잖아요. 딴 말 못하고 있다. 답답하니까 둘러보고 딴소리만 하고 앉았다고 말입니다. 그 딴소리만 하고 앉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침에 지금 제가 신문을 못 봤습니다. 어저께까지 이루어지고 있던 엉망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바로 말하자면 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 있지, 또 이 한일 관계 있지, 미국 관계 있지, 아니면 노동자하고 관계 문제가 있지. 특히 그 다음에 느닷없이 가갖고 나토에까지 가서 참여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가 되어 있지. 이런 상황들이 되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쉽게 말하면 대통령 그만둘라요 라고 하는 얘기를 참아할 수 없으니까 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할 말 없으니까 우리가 딴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직접 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해버리는 방법을 해갖고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방법을 직접 합법이 아니라 간접적 방법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한 것이 본문에 나오는 34페이지에 나오는 좌고 우반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대답은 못하고 회피해버리는 방법으로 대응한다. 그럼 회피한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문제가 이 35페이지에 나오는 해독편에 나오는 문제에 관한 해결입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있어서 이 신간의 회장이고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일제 일본이 침략해 들어오는 데 대해서 민족 정기를 선양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싸움은 잡혀 들어가고 희생자만 나오고 아무 말 안 하면 기세가 어긋나고 그러니까 그 신간의 회장을 맡고 계시고 독립협회를 리드하고 계셨던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하는 분에 관해서 이상재 선생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상재 선생이 이런 상황 속에 가서 동경 유학생들이 모아갖고 있는데 독립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떻게 것이냐 잘못하면 동경 유학생들이 다 잡혀갈 것인데 이럴 때 그거 가서 신간의 회장이 가서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려운 처지에서보다 학생들은 전부 다 한복 두루매 끼고 온 이상재 선생을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당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 형제 동포 여러분 그걸 붙잡고는 그냥 책상을 치면서 통곡을 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오직해서 회장이 할 말 없으니까 그럴 것이냐 꼭 통곡을 해. 그러고 나한테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왜 우십니까? 왜 우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상재 형님 말씀 뭐냐 내 동포 형제들은 외국 땅에서 더군다나 나라를 잃어버린 동포들을 만났는데 이게 서럽고 반갑지 않느냐 그러니까 울음이 터진다.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울음만 터지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목에다가 안 잡혀가고 일본이 항의 못할 수 있는 일본도 걱정한 것 같은 내용의 말을 이상재 선생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동포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이 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걱정스러워서 우리만 생각하냐 이웃 나라하고도 솔직히 지날 텐데 성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더군다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한국 주권을 총칼로 뺏은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여호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총칼로 일어났으니 총칼로 뺏었으니 총칼로 망할 것이 뻔한데 이 일을 걱정스러워서 내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웃나라 사랑하고 하느님보다 이 나라 일본이 망하지 않게 걱정이 있어서 한 뜻으로 우리가 이 일본도 걱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우리 걱정도 되고 일본 걱정도 되고 그래서 내가 대동통을 하는 것입니다.
야, 그만 일본 걱정이었다고 해갖고 간접적으로 섰던 것이지 그게. 끝나고 해갖고 입건할 것입니까? 그래 그때마다 사람들이 똑같이 울고 불고 하면서 그 속에서 바로 한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 결론 뭐냐면 우리 독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도 일본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다. 앞으로 당시 끝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를 직접 핀셋을 침으로 아픈 데를 찔러갖고 피가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대전을 갖춰가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 말하는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의 논리가 짧지만은 해독편에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독편의 내용을 설명해 나갈 때 아무 실력이 부족한 데다 또 설명한 방법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직접 직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접적 방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고방식 갖고 이해해 나가고 설명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장을 한 문단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제목을 보자면 선우 찰언하고 관색하고 찰언하고 관색한다 그 말은 말하는 말의 뜻을 잘 받들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나쁘닥과 속에 숨어져 있는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살펴보자. 관색이라는 말은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껍닥을 보면 껍닥 속에 뭐예요? 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말 속에 들어있는 뜻들을 생각해 보고 이것을 선후 잘 관찰해 간다면 이 속에 야시 가비 이처 그 안에 귀중한 정보가 가장 귀중한 의사가 뜻이 가비 이처가 거기가 다 내가 들어있는 것임을 잘 관찰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란 겁니다. 맹자가 설이할 때에 선용 유비법하고 그래서 비유를 떠니까 문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항상 거기다 문장에다 번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맹자가 설이 이치를 설명하실 적에는 선용 유비법하고 유근이원하고 유천입심하여서 인이 설리가 철봉력이 야 은강하다. 이런 문장을 띄고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이런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맹자님이 직접 내지 간접적 설명법에 있어서 요지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때는 맹자님은 비유해서 유사한 문제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선용 유비법 비슷한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비교 설명법을 맹자님은 잘 쓰셨다. 그래서 선용 유비법을 1번을 쓰고 2번을 쓰고 그 다음에 유근이원 가장 가까운 문제 쉬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문제로 먼 문제까지를 관련시켜 가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맹자님의 비유법에서는 유근이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가 있다. 세 번째는 유천입심 나차운대로부터서 뛰어 들어가서 물이 나차운대 깊지 않은데 낮은 곳으로부터 들어가고 차례차례 저 깊은 곳까지 저 깊은 문제점까지를 설명을 해 나간다. 그것이 유천입심 낮은 데로부터서 깊은 데까지 차례차례 들어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전체적으로 연결시킨다. 이 속에서는 다시 말하자면 비유법은 문제를 상징적인 것으로 문제를 제기해 놓고도 관련된 문제를 다 끄집어 들여 가지고 자기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인이 설리가 투철하게 되고 그래 이와 같은 논리로 비유법과
그 근원법과 심천법을 비교해 보자면 이로 말미암아서 논리가 설명이 투철하다. 투철하면 관련된 문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되어 있도록 설명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투철하게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 그 결과로 그 듣는 사람이 이해력이 넘쳐지게 돼서 설공력이 야근강이다. 그 말을 한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싹 연계해서 이해하게 되니까 이해하는 설공력은 이해해갖고 감동을 받는 것이죠. 설득력이란 말이에요. 설득력이 대단히 강하게 된 것이고 상대방이 그 말에 대해서 거역을 못하게 되어진 상황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을 위해서 동양 평화를 위해서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책상을 치고 우니 그 사람보다 선동했다고 잡아갈 것입니까?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뭐냐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는 얘기를 침략했단 말 아니라 직접 아니라 일본을 걱정한다는 말로 설명해버리기 때문에 자본을 못하게 되었고 그 내용이 일본 침략이라는 사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다음 문장을 보자면 저 1차는 재선왕 설득에서 고 좌우이 은타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지금 제1제 방법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좀 대단히 어려운 비유법입니다. 도부시 요출합적 양상하였으니 치는 상 격타 실시 인정하고 종이 부국 강경하고 이런 내용을 해서 제일 뜸은 엉뚱한 소리 같은데 그 다음 내용을 지금 설명한 것은 다 생략해갖고 논지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대단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 문장대로만 띄어놓고 다음 설명해야지. 여기까지 연결해보면 혼란이 오니까 이대로 가랍니다. 그 둘째 줄 보입니다. 저 1차 이것을 제1첫 문제는 개선왕 설득 고좌우 이언타 이게 첫째 문제로서는 이건 맹자님께서는 개선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개선왕 설득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고좌우 고는 살피고 있다니까 좌우 여러 가지 문제를 살피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은타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말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대은타 말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만 갖고 보면 그 다음에 보자면 도부시 도부시는 뒤집어졌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말이에요. 도부시 요출타적 양상이다. 그 말을 들어보자면 오히려 글로 인해서 요출타적 양상 양장 바다 양자하고 무슨 양자니까 바닷물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문법적으로 설명을 아주 그냥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말 들어보자면은 얼른 보기에는 오히려 도리어 요출 합적 양상 말해놓고 보니까 말 자체의 모순점이 말도 안 되는 투태가 다 거꾸로 나타나 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순을 나타내갖고 그 다음에 오히려 모순을 통해서 또 다른 얘기를 모순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하고자 하는 다른 말을 설명한 것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직역을 해보자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서 그래갖고 그리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언타 고 직역을 하자면 좌우 왼쪽 문제 오른쪽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다가 언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뜻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첫째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도부시 요출 탁적 양상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탁적 양상 그 바닷물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논리적인 모순 혼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논리적인 모순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혼란 자기 모순을 노출시켜 가지고서 그 추태를 노출시켜 가지고서 시상격 그래서 하고자 하는 바
그것은 상자 생각을 상자는 바란단 말이야. 자기가 원하는 바를 격타 실시 인정 이러니 이대로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못된 놈 쫓아내고 인정을 실시할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문장만 볼 거야. 그 안에 숨어있는 뜻들과 연결시켜 가면서 해석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맹자님이 처음에 제 선왕을 선택시킨 데 있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갖고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속에서는 얼른 보기에서는 앞에 말에 의해서 무엇이 나타나냐 그러면 요출 탁적 양상 그 말 속에서 탁적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을 논리적인 모순을 양상이라고 한 것은 모순입니다. 추태란다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혼란스러운 얘기를 나타내 가지고서 그래 무엇을 다 뭐냐 이러니까 이대로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창, 시상, 격타, 실지, 인정 정치를 똑바로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백성들 생각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바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 격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뭘 얘기냐 문제점, 모순점을 지적한 것 같지만 근본 문제로 바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바로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종이 부국강민 근본 문제로 돌아가서 보자면 나라가 강해져야 할 것이고 백성도 정신 차려서 보호를 받으면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국강민이란 말은 백성과 나라와 국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 문제로 돌아간다. 그래 가지고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시켜 갖고 해서 채용 간접적 방법을 비유법을 통해서 사일계 군주 그 말을 갖고 주제가 뭐냐 어떤 놈 쫓아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제는 무엇이냐 그럼 다시 사일계 군주 우리가 해야 군주 입장에서 돌아왔어. 군왕 입장에서 뭐냐 번년 성모 근본 문제를 정신 차려왔구나 하는 것을 번년 눈 번쩍하게 불현듯이 성모 깨닫게 해준다. 어떻게 보자면 이 비유해 보자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 것 같지만은 바로 우리 윤 대통령한테다가 그동안에 검찰했고 정치 흘러온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현재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시국 문제 그 다음에 정권과 관련된 혼란 문제를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 근본 문제를 정신 차려서 생각해야 한다. 주제로 생각해야 한다. 문제로 이것이 말하자면 이 번년 성호 문제로 끄집어드리기 위해서 이 다른 문제 예를 들면은 나토에 가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초청장 받았냐 북방 무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북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에 관한 것들은 결국 무엇으로 돌아오냐 하면 우리 문제에 관한 것을 갖고 생각해야 하는 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말하자면 헛소리 한 것 같이 하지만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사일계 군방 이 군왕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자면 제 선왕한테 대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은 우리 현재 윤 대통령한테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무슨 정치하려고 패거리를 모아갖고 장난하려고 반대파 쫓아내려고 문 대통령 공격하려고 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근본 문제로 바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거죠. 그래서 종이 거주타 요즘에 아주 대단히 어렵다. 종이 거주타 해주적 사정이라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거주타 저 일을 하려고 딴 일을 헐뜯기 하다가 거주타 다른 일하러 가다가 해주적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 사정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 종이 거주타 해주적 사정 딴 문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근본 문제로 돌아오게 됐다는 내용까지 제가 의역을 할 때까지는 이 문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10번이나 읽고 또 보다가 적어도 종이 거주타에서 해주적 사정 여기까지 문제 해결 때까지 저 나름대로는 근래 들어서 제일 어려운 문장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제 스스로 해결했다고는 제 나름대로 의역을 했다 큰 생각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가시론 얘기 갖고 설명하다가 나중에 근본 문제로 돌아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딴 일 하려고 하다가 해주 그 문제를 바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해주적 사정, 꼭 해결해야 할 사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시고대 간관이 상채용적 일종 방법이었다. 그 옛날 그 뒤에 보다 나올 것입니다만은 당나라 때도 관련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충신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간관들이 임금한테 대해서 충고하는 사람들이 간관이겠죠. 옛날 고대 간관들은 상채용적 일종 방법이다. 딴 얘기 막 해놓고 나서 결국은 문제가 딱 부각이 되면 그 근본 문제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직필하게 발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헛소리들을 선생님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렵지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앞에 서론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맹자가 이치적으로 설명하심에 있어서는 항상 선용, 유비법 다른 유사한 사례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을 잘 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유근이원 가장 가까운 문제로부터서 그놈이 커져가고 어떻게 더 뭔 문제 어떻게 됐냐 하는 관련된 뭔 문제까지를 설명하는 방법을 쓰고 가까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전개된 것을 설명하고 그 유천 입신 나차운대로부터 차례차례 들어가서 근본 문제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니 설리가 촉철하고 그러므로 그 설명하시는 맹자의 설명법은 이치가 처음에 시작된 것이 얇은 것 같지만 저 끝까지 다 이치가 논리적인 연관성이 깊이 설명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듣는 사람이 작은 문제로부터 관련된 더 큰 문제들까지 연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이해력이 야은강 그 말을 일단 맹자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체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1차 이 첫째 문제를 가지고 설명했던 것을 보자면 저 1차로서는 제선왕 설득, 제선왕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 그 좌우 가장 가까운 문제를 갖고 설명을 하다가 이 언타 다른 말을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친구, 자식, 가족들 관리라고 맡겼는데 어렵게 만들어놨지 어쩔 것입니까? 관리들 어떤 전문가들 집단을 관리해라고 맡겨놨는데 오늘날 내가 수습을 못하니 어쩔 것입니까? 그것이 한 지역 국가 행정을 다 정치로 혼란시켜 나버렸으니 어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확대시켜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조금은 시작하지만 결론은 뭐냐? 근본 문제를 어떻게 실합니까? 하는 문제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오히려 그 작은 문제로부터 자기 스스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도무지에서 도무지 요줄 탁적 양상 그 안에 들어있는 양상은 바단 모양이란 뜻이지만 혼란스러운 모양이란 말입니다. 혼란스러운 모양 이 모순성을 노출시키게 되어가지고 모순성만 노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시상격 아주 강력하게 생각하게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타 실시 인정 백성들 정치 근본 문제로 돌아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문제를 뒤집어 확대시켜 나간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러려면 근본 문제는 뭐냐? 백성들 부국강민한 것이다. 백성들이 강하고 나라가 방안에 있는 것이 한 국가 근본 문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에 대응해서는 검찰들 동원해갖고 권력 잡으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근본 문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채용 간접적인 방법, 비법을 방법을 통해서 4.1개 군주 한 임금으로 하여금 일개 대통령으로 하여금 번년 성무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인가? 검찰 갖고 권력 잡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의 근본 자세를 성오 깨닫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거타 딴 것을 갖다가 끄집어다가 해주적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향으로 돌려가는 대인적 사정에 관한 것을 하지만 작은 문제로부터 근본 문제로 생각하도록 상호를 돌려나가는 깨우쳐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고대 간관 옛날로부터의 간관들이 옛날 충신들이 항상 채워해왔던 어리석은 술 먹고 헛짓거리하고 있는 임금님 정치놀이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비유적 방법이었다. 대목이 말하면 고대 간관이 상채용적 일종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지금 이제 동방사학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방사학은 즉 걸출 대표 여덟 문장을 연결시켜서 봐야겠다. 이 타는 이 언론 회해 저칭했다. 상제 한무제전 담소 취락하고 단야 유심각 첨예적 지방에 대해서는 갱부시 일미지 아유 공승하여서 이 순수 한무제적 심의가 목적이었다. 이 문제까지 끊어서 나온다. 그럼 동방석이라는 사람은 삼천각각 동방석이라고 해갖고 옛날 얘기도 많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한나라에서 전한에 있어서 한무제 때에 있어서 가장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던 충신입니다. 동방사학은 즉 걸출 대표 이런 논리적 설득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대표였다. 타는 이 언론으로 회해 칭하였다. 그분은 이 언론 말로서 지금 말제조 대화법을 통해서 언론으로서 회해는 뭐냐면 요새 말하면 농담이랄까 그 유머라고 하죠. 유머로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칭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상제 한무제전 언제든지 한무제라고 하는 뛰어난 임금입니다만 한무제 그 앞에서는 담소 지라 항상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로 해갖고 분위기에 관한 언권을 자기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도 전부 자기 얘기 듣고 따라하고 있는데도 단야 유심각 첨예적 지방 적어도 국가 안보를 한다거나 세계 평화를 한다거나 전쟁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딱 그리고 처음에 뾰족한 예리한 문제가 나타난 경우에는 지방은 문제니까 예리한 문제가 나타날 때에 있어서는 그때는 다시 갱, 부시, 일미지, 아유, 공승 그때는 부시 절대로 눈꽃만큼도 이 부시, 일미 한맛 나는 것처럼 이렇게 눈꽃만큼 눈꽃만큼도 아유봉승 임금한테 비유 맞추는 방법으로 재밌게 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안 한다 말이다. 예를 들면 옛날 이승만 박사 있는 데서 이승만 박사가 또 먹히니까 아유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그런 식의 방법 비유 맞춘 얘기를 하다가 중요 문제가 되면 적은 문제가 된다거나 아주 예리하게
받지만 한무제의 뜻에 거역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자기 의견을 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을 때는 비유 맞추는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이 순수 한무제적 취미 이 목적. 그래서 그 의도는 뭐냐? 한무제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우리 국가의 정치에 있을 현재 주제가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에 대해서 수 한무제적 취미 걱정하고 마음속에 걱정하고 있는 바의 주제에 관해서 위 목적 그것을 거기에만 관심을 딱 집중시키고 어쩌죠 다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는 좋게 만들어 가다가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그 생각 못하게 하고 아무 못하게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시킨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직진적 견해. 그래서 그 사람이 지는 풀어나갈 수 있다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견해는 상상시 공경 대신의 소불감 표지죠. 다른 사람들은 감히 이런 말 잘못하다 보면 한무제한테 미움받을까 싶으니까 말도 못 배우고 있는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이 불감 표시적인 내용에 관해서 항상 그 사람은 바로 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한무제에 관한 얘기가 어디 역사책을 보다 보니까 한무제가 한무제의 상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역대 그 중국 왕들 중에서 몇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우면서도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한무제를 봤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나는 그 한무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이 문장을 읽어보고 합니다. 그때마다 무서운 한무제 앞에서도 장난으로 농담하다가 문제가 나오면 자기 주장을 갖고 한무제를 바로 아주 강력하게 한무제한테 자기 의견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직진적 견해, 자기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바로 풀어서 설명해갖고 이 문제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바로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해에서 다른 사람들은 감히 말도 못하고 무수와서 벌벌 떨고 있는 데서 하고 싶은 얘기를 두려움 없이 표시했다고 해요. 한무제적,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보자면 설명입니다. 한무제적 초모의 두 해후는 과거이 사총 동원하여서 휘작 제물하고 불계기수하였다. 요 대목에 이제 재미있는 얘기, 좀 설명이 어려운 부분을 살살 어떻게 넘어간 거다 보십시오. 한무제는 지금 어려서 아주 젊어서 혼자 된 할머니가 계셨는데 한무제의 할머니가 일찍이 아들 하나 낳아놓고 한무제 지가 아버지를 낳고 왕이 되건 다음에 일찍이 혼자가 과부가 되었다 그 말이다. 그래서 젊어서 과부가 되어갖고 아들 하나 키워갖고 그 아들이 또 여워서 커서 이제 또 아들 하나 낳아갖고 손자가 지금 되고 한무제라고 하는 똑똑한 인물이었는데 한무제의 할머니는 두씨는 젊어서 과거란 말은 일찍이 젊어서 혼자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총 동원이라고 하는 젊디 젊은 어린 동원이니까 말하자면 환관 놈을 끼고 심부름시키고 하고 댕겼다 그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다시 말하자면 젊어서 혼자 된 그 태우한테는 그 사실상 놀이개감처럼 어린 젊은 그 환관 놈을 데리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총 동원 아무도 모르게 그놈 끼고 벽돌 잡고 그놈하고 같이 살았다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왕의 그 할머니인데 누가 말도 못해 저는 과거인데 그런데 말도 못해서 그 사람이 멋대로 무서운 한무제의 할머니니까 무서운 마음대로 독전 한무제의 피부에 그걸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휘곽이라면 내쫓는다고 말이에요. 내쫓고 살았다. 멋대로 예쁘게 쓰고 있다. 그래서 휘곽 재물. 그래서 궁신 왕궁에 있는 궁실에 있는 재산들은 마음에 들면 야 이마 그러면 이제 황관 부르면 그놈한테 너는 써라 그러고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젊은 환관놈을 몸종같이 데리고 살았어. 그래서 얼마든지 왕실에서 혼자 할 일 없으니까 멋대로 그러면 오만 가지 알랑거리고 아무를 떨면 그놈한테 이쁘라고 해갖고 괴물도 주고 뭣도 주고 못된 짓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계 기수 그놈한테 쓰고 있는 돈 낭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된지를 헤아릴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만조의 권기들이 도이 결식이란 말은 사귀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식동원하여서 결식동원 위영. 그래서 그쪽에 협파는 어린 놈, 쉽게 말하면 아주 어린 꼬맹이 같은 그 두태우, 말이 두태우지 젊은 과부죠. 젊은 나이가 별로 늙지 않은 일찍이 혼자된 젊은 과부였던 그 두태우의 몸종한테 대해서 만조백관들이 모든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높은 사람 천자의 황제의 할머니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결식 동원 하고 사귀는 것, 이쁨 받고 인정받는 것을 결식 동원을 영광으로 인정하게 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한무제도 야 준비 키주 천언하고 한무제도 냅둬라. 우리 할머니가 오직 외롭고 그러실 것이니까 전 손자도 갖고 몸 조음도 갖고 그렇게 냅둬라. 그렇게 해서 한무제도 야 준비 주치 선언. 술자리, 여기 말하자면 치주란 말은 술자리 만드는 말이니까 결국은 이제 외롭고 쓸쓸한 할머니가 마음대로 그런 건드리고 지내게 냅둬라. 물라는 풍토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주 선언, 술잡수고 실수하게 하고 냅둬라. 그렇게 한무제가 특별히 준비 허용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융중적 예절로서, 그래서 융중적 예절이란 말은 아주 받들어 모시는 말이에요. 그 왕족 귀족에 대해서 모신 것이 융중적인 예절로서 예의를 다해서 벌레머리 없이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 젊은 한간놈하고 결국은 한간놈이 그 두태후 늙은 할머니한테 몸종노를 하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되니까 예절로서 동원을 특별히 아주 특례적으로 받들으라고 아직 천자가 해놨단 말이에요. 누가 아까 지금 왕이 무제가 설명을 특히 인정을 해줬어.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사회는 혼란스럽게 되고 있죠. 이럴 때 동방사기 대차 극위불만하여서 이 상황 이렇게 대해서는 적어도 새로운 질서를 잡고 있다고 하는 무제가 이렇게 쓰느냐. 그래서 아주 무제한테 대해서 천자한테 대해서까지도 동방사기 극히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지고서 거리 역쟁하였다. 논리 정연하게 가서 천자한테 대들었다. 그 말입니다. 거리 이론을 근거로 해서 역쟁 가서 논쟁을 하게 되었다. 그래 뭐라고 논쟁했냐? 그럼 이 거리 역쟁하면 장난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 장난말 하다가 정식으로 바로 무제한테 항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무제한테는 예고 있다. 지책 동원 위국까지 대적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나라 질서를 문란시키게 하는 나라의 큰 파까지가 되는 못된 반역자와 똑같은 놈이었겠지. 그래서 지책 동원이라고 하는 젊은 환관놈을 가르쳐서 지적해서 이런 놈은 나라가 역적 같은 놈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자한테도 다른 사람들은 천자 할머니 애인이 되어 있는데 다 비유 맞추라고 하는데 감히 말하겠습니까마는 여기 말하자면 동방석은 정색을 해갖고 황제한테까지 대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끝내는 어떻게 되냐면 종우 사한무제 무게도 하여튼 푸득불 개변주의 자기 원칙을
여놈은 특별히 우리 할머니 몸종이니까 예외적으로 한다. 할 수가 없다. 말 궁중 법도를 지켜야 한다. 입장으로 돌아가 버렸다. 말. 그래서 끝내는 종의 우사 한무제 부득불 개변주의 원칙을 한무제조차도 우리 할머니 예외적으로 혼자 허용을 이렇게 받들어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바꿨다. 그 한무제조차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개변주의 할머니한테 예외를 인정해줬던 체제를 바꿔야 하게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위 저사사정 인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레한 무제가 문타 그렇게 해서 아마 동원이라는 놈 몰아내고 외롭지만 노인은 혼자 살아갔죠. 놈 추태 안 되게 입사를 안 노리겠죠.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동원이 아까 수태호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할머니는 외롭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문제를 동원이 쫓아내버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물의 무죄가 여기 인이 저사 사정 이런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는 뭐냐면 아까 동원 같은 모르려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문제가 문타 두고 이 동방사한테 물어봤다 말이야. 동방사가 물어보기 뭐냐면 선생은 가나시 일개 김마 양자적 인준이 선생 생각하기에 하지만 동방사기 자네가 당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군주라고 일개 이 김양 이게 김마 양자적 군주 내가 내 모습이 어떤 군주라고 당신은 생각해 라고 자기에 관한 군주에 관한 자기 견해를 노골적으로 물어봐서 불러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꿀의 한 문제가 문타 tem포체 선생은 가나시 일개 김마양자적 군주니 내가 어떤 모습의 임금이라고 당신은 나를 생각한 것이냐. 그 말 갖고는 이제 단어를 건드리면 이제 복잡하지. 여기 이 대목에서 얼마나 재밌는 거 보자. 나 어떤 군주 생각해? 라고 물어봤다. 그런데 동방삭은 불금 위심 첨사 황제 그런데도 마음에 어긋나서 이 마음에 없는 소리로 첨사 황제 첨사만 비유를 맞춘단 말이야. 황제의 비유를 맞춘 말로서 하는 것을 불금 더 따라서질 않고 하지 말아야 했단 말이에요. 고 좌우 이연타 그때 물어본 데 대해서 보고 있다 이금 얘기 듣고 피고 웃음성 딴 데 가고 딴 거 보고만 얘기하고 말을 회피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곧바로 고 좌우 이연타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보고 아야 그 지난번에 뭐 차 끓였다니 좋은 차 천천히 말고 올려라이 그래서 딴소리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서 문제를 피해버렸단 말이죠. 불회답 무제적 문제 한 문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문제에 대해서 나 천자로 생각한다면 네가 그따구 서로 있어? 그 말꼬리 잡을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꼬리 안 잡히고 그 자리를 살짝 피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말하면 기현시요 탑적기 이것이 바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동방사기의 기기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안 부딪히면서도 내 마음뜻 아시면서 그러지 않아요? 또 나 아시는데 내가 뭐 설명할 것인가 그 뜻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 기지가 그 동방사기의 기지는 이미 다 글로 해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우표현요 타 바로 그 다음 때문에 중요한 문제. 이것이 바로 표현된 것이 뭐냐면 탁이 불군적 성격이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이 타의 동방사기의 탁이 탁은 뛰어난 탁자예요. 이 탁이란 말은 그냥 합쳐갖고 그냥 뛰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탁이 붉은 다른 무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들하고는 달린 훨씬 뛰어난 성격을 가진 내용이
타기 불분적 성격. 일반 신하들 중에서 절개 신하들은 차원이 다르게 말을 아는 것 같이 하면서도 군주와의 마음이 다 통해갖고 하고 싶은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그러면 딴 싸움이 붙으라고 할 때는 또 싹 빠져버리는 방법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기 불분적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말씀을 알았죠. 그래서 우표현요 타의 타기 불분적 성격을 나타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뒤 보자면 결론 보자면 가견 기기 영활지 통과 일사 간접 방법하여서 가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견은 기기 영활 기지가 뛰어난 이 발상법이 영활 신령스럽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서 5만 가지 발상법이 살아 움직이는 같은 방법으로서 기기 영활적으로 영활지로 통과 일사 간접 방법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 방법으로서 이걸 통과시켜갖고 그래서 거설복 타 상대방 그래서 내방 상대방을 마음속에서 다 말 안 해도 알아먹게 설복하는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통과 일사 간접 방법 간접적 방법을 통해서 거설복 대방 상대방을 다시 말하면 무죄를 설복시키고 그리고도 이와 같이 썼으니까 왕왕 비직접 건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간접적 방법을 쓴 것은 왕왕 직접 설복 바로 직접 설복한 것에 비해서 능사반 공패의 수다 이렇게 한 방법은 비유해 보자면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설득 말하고 논쟁을 통해 설득시키는 것이죠. 직접 권선 직접 나아가서 그 사람 맞부딪혀서 설득시킨 것에 비해서 왕왕 능수사반 공백이죠. 그럴 때는 수사반 일을 하는 것은 힘들어 싸우고 논쟁하는 것은 수는 반 힘은 사반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공원 배이수효 공원 속으로 다 말 안 해도 알아먹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일은 절반 힘쓴 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공이 그 배가 되는 결과가 도달하게 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취득 일반 개인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것은 취득 우리가 배워볼만 하다 말이야 알만 하다 취득 매개 누구나 그 학습과 이 효방적 이런 방법을 누구나 배워볼만 하고 아니면 효방적 본받아 볼만 하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자 한 내용들은 바로 말하자면 직설법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또 공격법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닫게 알 수 있도록 딱 자극을 주고 나서는 알아먹었는가 분위기 봐갖고 딱 판단된다면 딱 알아먹구나 내 마음이 전달됐구나 그러면 바로 그것을 알고 당신 마음이 뭐야 솔직히 말해 그리고 물어볼 때는 살짝 웃고 딴 말로 빠져나와 버렸단 말이야. 이 대목에서 짧은 것 같지만 35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여기 있는 해독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장에 대해서 느낌이 올 수 있을 정도로까지 좀 읽고 또 읽어서 이 문장은 지금까지 왔던 다른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깊이 빠져갖고 아주 문장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읽고 하다 보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자연히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꼭 직접적 방법으로 해서 공격 방어하는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 방법으로 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표현에서 잘못하면 듣는 사람한테 대해서 자존심 상하고 공격하게 될 것인데 그 문제들은 회피해버리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왔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동방사기와 같은 옛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옛날 사람들이 옛날의 이 충신들이 이 임금에 대해서나 혹은 지도자에 대해서 써먹었던 방법이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간이 벌써 가버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이 35페이지 다음 밑에 부분에 보자면 겸청즉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다른 비유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 이 간접적 방법으로 해서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말을 나무 말을 통해서 얘기하게 해갖고 자기는 듣기만 하는 방법으로 취해서 그 문제에 접근해가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겸청, 똑같은 말 같지만 비슷한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게 해서 똑같은 말을 듣고 해가면서 소화를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지도자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겸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은 독청, 단청 한 번 듣고 말아버리거나 혼자만 듣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들을 여론들이 충분히 전달해 주도록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들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을 써서 그렇게 되면 명 듣는 사람이 마음이 환히 밝아져서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자면 맹자의 방법들은 결국은 차례차례 가면서 보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가지고 뜻을 동질화 시켜가는 방법으로 이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에서 보자면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고 있는 대로 천만 말꼬리 잡아서 공정을 봉투하는 달리 그 뜻이 전달되어 가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방법으로 만들었던 지혜의 방법을 맹자가 설명하신 것들을 설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냥 11시간 벌써 넘어버렸으니까 한 5분 쉬었다가 또 하십시다.